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3부 이 시간에는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죠. 여의도 정면 승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경태 의원님 전화 연결이 돼 있고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이 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자,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현재 정지가 된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당원 당규를 정비를 해서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국민의힘이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 조경태 의원 이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네, 어쨌든 사실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게 자꾸만 사법부의 판단으로 맡기는 게 사실 여야가 정치력이 좀 없다 이래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 결정은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 지금 근데 어쨌든 당원 당규를 새로 고쳐가지고 비대위를 새로 구성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결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러한 결정은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그런 결정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자신들의 그 어떤 내용이 네. 간철이 안 됐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당연 단계를 떨어 고쳐서 네. 그것을 뜻을 간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좀 어리석은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이다. 자, 이상민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자, 그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무식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네. 졸렬하고 아주 비겁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예. 좀 시중의 말로 시사하고 아주 그 억지를 핀다. 예. 지금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는 분명히 국민의힘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반민주적 행태라고 규정을 줬습니다. 예. 이유는 전혀 비상상황도 아닌데 당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의도로 비상상황을 억지로 만들어서 예. 그래서 정식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축출했다. 이런 경위가 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사법부의 판단이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존엄하게 내리고 있으면 이에 예. 대해서 창피하고 반성하고 또 그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개과천선해야 되는데 예. 그것 보면은 다시 당원 당규를 고쳐가지고 그 비상 상황을 또 억지로 만들어서 그 비대위를 구성해서 그 이준석 당대표를 결국 또 투출하겠다 이런 의도를 또 집요하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이 모습이 하여튼 그 좀 죄송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절차를 제대로 관리도 못하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졸렬하고 비겁하기까지 하다라는 평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려는 그 국민의힘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치사하고 억지스럽다라고 이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문제의 중심은 아무래도 권성동 원내대표에 있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아서 비대위를 꾸리고 있는데 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경태 의원께서도 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죠? 네, 저는 그저께도 주장을 했고 네. 어제는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데도 주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는 원내대표가 빨리 사퇴를 왜 하지 않느냐 하는 네.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당의 어떤 분란을 어느 정도 좀 잠재우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내놓은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 국정 과제들을 빨리 원만하게 9월 좀 있으면 9월 정기국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힘을 좀 더 보태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네. 선출되어서 정상적으로 당이 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동안에 대통령 만드는데 많은 노력도 하셨습니다만은 예. 지금 상황에서는 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가 직을 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추석 전에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놓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비대위 출범 뒤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에 비대위 출범할 때까지는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만약에 새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그게 인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어렵게 일을 만들고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지금이라도 다소 늦었지만 좀 책임지는 모습. 우리가 항상 더불어민주당에 우리가 비판하고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비판을 해왔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은 책임 정치를 저는 구현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자꾸 미루지 말고 차일피 미룬다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만만하게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예. 만약에 다음에 또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또 재인용되면 그때는 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빨리 예. 사태를 파악하고 지금이라도 새 대표를 뽑는 예. 게 저는 수습 대책의 최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 이상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치권에 참 부끄럽게도 상식에 반하는 몰상식한 행태들이 이당 저당 가릴 것 없이 있습니다.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요. 책임질 사람이 책임이 안 지고 억지로 억지 주장하고 예. 또 상대한테 뒤집어 씌우고 하는 아주 못된 습관들이 언제부턴가 이 정치권에 여기저기 할 거 없이 있는데요. 이런 네. 행태는 정말 부식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말씀을 드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연히 사퇴를 이미 했어야죠. 예.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주도한 소위 윤핵관들, 장재환 의원이라든가 또 등등 여러 거론되는 의원들은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물러났어야 되고 나머지 예. 소위 주도한 윤핵관 관련된 의원들도 책임지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예.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작용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파동으로부터 직접적 초래된 것이 틀림없는 만큼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국민에 대한 사과와 더 이상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지금 당무에는 관여 안 한다라고 짐짓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가소롭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예. 지금의 위기 또는 국정의 여러 난맥을 극복하는 것은 본인이 책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는 만큼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권선동 원내대표가 이미 사퇴를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퇴 시점이 문자 파동이 있었을 때 그때 했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기도 합니다. 예. 책임 여부 뭐 등등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혼란을 일으켰고 문제를 사태를 불거지게 했으면 직접적인 책임 사람이 그렇게 졌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작용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무리한 이런 부분이 생기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까지 받는 네. 효율의 그 부끄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무릎 꿇고 부끄러워할 일인데 세상에 그 비대위를 다시 구성해서 그 절차적 정당성을 형식적으로 밝겠다. 그렇게 해서 이준석 당대표를 축출하겠다. 네. 그리고 징계를 촉구한다. 이런 정말 후한무치한 의총의 결론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나이가 없다. 같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께서 국민의힘 의총 결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윤리위의 추가 징계 결정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목소리를 좀 내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일부 예. 조 의원님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네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네. 그 의총에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징계 촉구를 한 거에 대해서 예. 우선 그 전에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권성동 대표나 또 소위 윤핵관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 책임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고 성찰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먼저인데 예. 지금 느닷없이 자신들의 그 윤심이 작용하는 그 이준석 당대표 추출 예.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마치 권력의 분합이들처럼 대통령 윤심이 시그널을 보내니까 네. 그냥 맹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그건 아주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등등의 여러 사람들이 이준석 당대표를 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 사태를 초래한 그 윤핵관들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나요? 그러면서 마치 지금 몰려있는 이준석 당대표를 마치 젊은 사람이 미래도 있는데 다음 정치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써먹다가 내 팽개치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그쪽에다가 마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예. 그런 행태들은 매우 비겁하고 비열한 행태다. 예. 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그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촉구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추가 징계를 한다 해서 이 사태가 마무리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형평성에서도 안 맞는 게 네. 지난번 연찬회에서 보면은 수혜를 입고 또 을지 훈련 기간 중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자 금주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러한 부분을 어기고 그 술을 마셨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 저는 추가 징계가 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준석 대표는 지금 자기 정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참으로 워딩을 보고 하면은 이성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 기존의 우리 기성 정치인, 기성 세대들은 그것을 마치 버릇 얻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치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우리 같은 구성원들끼리 제발 좀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치를 했으면 그래서 저는 좋겠다. 더 이상 그 뺄셈의 정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예. 더셈의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통합의 길로 통합으로 통합의 정신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어제 전당대회를 마쳤죠. 그 선거 패배, 대선과 지방선거 연이어 패배를 했는데 이걸 수습하고 당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책무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어대명으로 시작해서 이변 없이 당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77.7% 역대 최고 득표율인데요. 그 의무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이상민 의원님. 예, 아주 극명하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말하자면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추진력이나 등등의 소위 또 당내에서 비주류로서 당대표까지 된 그런 역정을 비춰볼 때 당 쇄신에 잘 해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고 예. 반면에 여러 가지 하여튼 의혹이나 또는 그 독선적인 이런 것들을 과연 당 쇄신에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온전할까 오히려 더 더불어민주당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 우려를 최소화시키고 불식시키는데 또 기대를 또 이뤄나가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해줄 것을 요망하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내로남불, 위선적이라는 점에 덜 굴레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점이 제일 큰 결함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회복하는데 솔선수범해야 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찌들어 있는 개파 그리고 또 악질적인 팬덤의 이런 문화로부터 극복하려면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그런 어떤 개파로부터 극복하고 또 팬덤으로부터 벗어나서 당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아주 본인이 말했던 대로 유능하고 훌륭한 정당으로 탈바꿈하도록 앞장서주길 기대합니다. 예. 당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첫 최고위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책에 우선순위가 있고 해야 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 모든 것들이 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네. 더 급한 것부터 더 중요한 것부터 국민들이 더 갈증을 느끼고 더 이렇게 아주 호소하는 그 부분부터 해야 된다고 한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비리 의혹이라든가 불법 의혹 부분은 사실은 제일 먼저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더라도 그다음 다른 것들 더 중요한 것들 급한 것들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코로나 위기라든가 경제 복합 위기라든가 또 국민들의 고금리 고물가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여당과 협치를 해서 빨리 훌륭한 정책안들이 산출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협치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정가가 그리 많은 분을 당대표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진보를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그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제일 그 사안으로 특검을 이야기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정치를 말라 합니까? 아마도 이번 특검을 주장했던 이유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또 그 부인의 사법 리스크를 아마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크게 이재명 호 더불어민주당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그 교육부 장관이 그 음주운전했던 교육부 장관이 박순애 장관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음주 증가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전당대회를 보면서 저는 참 우리 당이 우리 그 한국 정당이 참으로 많이 부패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최고위원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5명의 최고위원 선출된 5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이제 친명계 의원들로 분류가 됩니다.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요. 새 지도부의 이 면면 한번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민 의원님. 글쎄요, 이제 언론에서는 그 5명 중에 4명이 친명계다, 또 네. 1명은 친문계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경선 과정에 표방했던 이재명 대표와의 그 관계에서 그런 거는 나름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넘어섰어야 될 계파, 네. 그다음에 또 찌들어 있는 팬덤, 이거에 대한 과제가 있듯이 최고위원들도 스스로 어디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좀 밀접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연연하면 결국은 당의 리더십, 총체적인 지도부의 리더십은 상당히 왜곡되고 또 훼손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그 경각심을 갖고 오히려 당을 지금 신뢰받는 정당으로 하는데 네. 보다 균형 감각을 갖고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당 기득권 구조, 카르텔 동맹에 연연해서 그 기득권에 놓여 있던 것을 오히려 탈피하고 그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한국 정치에 여러 가지 혁명적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지도부가 해주길 바랍니다. 지도부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양당 독과점 구조의 기득권에 안주를 한다면 그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양당은 아주 호되게 외면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조경태 의원께서 당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 우려를 제기를 하면서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법 리스크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의원님?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정당당하고 또 겸허하게 그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다면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뭐 회피나 또는 뭐 등등 뭐 이런 걸로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고요. 결국 보호받을 수 있는 건 민심이고 또 민심에 의해서 바탕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고 겸허한 자세로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그 수사에 임해줘서 가능하면 그러한 갖고 있는 의혹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스스로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민 감사합니다. 의원, 조경태 의원 함께했습니다.